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크게 하락했습니다. LIG 넥스원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신 증권사 리포트들을 바탕으로 현재 주가를 둘러싼 오해와 그 이면의 사실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이죠. 8월 7일에 60만 원을 넘었던 주가입니다. 그런데 11월 21일에는 40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단기간에 상당한 조정을 겪은 셈입니다. 이 하락이 더 의아하게 느껴지는 건 바로 직전에 발표된 실적이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좋은 실적에도 주가는 왜 떨어졌을까? 이 상반된 흐름의 원인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3분기 실적부터 보시죠. 매출은 1조 49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였던 774억 원보다 15% 이상 높은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이 발표된 직후에 주가는 오히려 16%나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들은 이 주가 하락의 배경에 시장에 퍼져 있는 세 가지 주요 우려, 다시 말해 오해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4분기 실적이 계절적으로 부진할 거라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쭉 보면요. LIG 넥스원은 보통 4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개발사업 관련 비용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회계적인 특성 때문이죠. 시장은 바로 이 계절성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낮은 인도네시아 사업 매출이 4분기에 잡히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포트의 분석은 좀 다릅니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패턴일 뿐이고 내년 1분기에는 일부 비용이 다시 환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높은 환율이 수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면서 충격을 완화할 거라고도 보고요. 두 번째 우려는 당장 가시적인 조 단위의 대형 신규 수주 소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 동력을 원하지만 분석가들은 좀 더 긴 관점에서 파이프라인에 주목합니다. 사우디 천궁 2차 사업이나 중동 쪽 LSM 수출 같은 조 단위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시점의 문제일 뿐 수주 자체의 확실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선 우려들을 모두 포함하는 건데요. 장기적인 성장 경로가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인식입니다. 자, 그럼 이 세 번째 오해에 대해서 리포트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LIG 넥스원의 장기 성장 동력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미 확보해둘 수주 잔고입니다. 2025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그 규모가 무려 2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실적을 떠받치는 견고한 기반이 되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수주 잔고의 구성입니다. 해외 수출이 14조 5천억 원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수를 넘어서 수출 중심 기업으로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리포트가 보는 장기 성장 경로는 이런 명확한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내 사업을 기반으로 깔고 여기에 UAE 천궁 매출이 본격적으로 더해지고 그 위에 또 사우디, 이라크, 추가 LSM 수출 실적이 순차적으로 쌓이면서 장기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서 증권사의 최종 결론과 투자 의견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리포트의 핵심 결론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성 자체는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72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 크게 하락했지만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이지 넥스원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와 그에 대한 분석을 살펴봤습니다. 현재의 주가 하락을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로 해석할 것인지 그 판단은 결국 투자자 각자의 몫으로 남게 될 겁니다.